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평소에 아내가 사연 유튜브 자주 보길래 곁눈질로 몇 번 보다가 저도 사연을 한번 보내보고 싶어서 글을 써봐요. 얼마 전에 저에게도 특별한 일이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참 감동적이고 행복한 일이었는데 다른 분들이 듣기에는 어떠실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게 될 이야기는 저희 처제에 대한 얘기예요. 저보다 9살이나 어린 우리 처제. 불쌍한 우리 처제가 이제야 행복을 찾게 됐거든요. 그럼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처제 이야기하기 전에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아내 이름은 민영이고요. 저와 어릴 적부터 친했던 동네 친구였어요. 집이 가깝다 보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같이 자주 놀았던 것 같아요. 밖에서 같이 숨바꼭질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민영이 집에도 자주 놀러가서 놀기도 했죠. 부모님끼리 친하다 보니 엄마 손에 이끌려 놀러갔던 게 나중엔 자연스레 엄마 없이도 저 혼자 놀러가게 되었죠. 가면 같이 그림도 그리고 블록도 가지고 놀고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민영이 늦둥이 동생 미니가 태어났어요. 저는 형제라고는 형밖에 없어서 동생이 정말 갖고 싶었거든요. 엄마한테 동생 좀 낳아달라고 아무리 졸라도 낳아주지 않았는데 미니가 생기니 마치 제 동생인 것처럼 너무 귀엽고 예뻤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아기 미니가 너무 보고 싶어 더 자주 민영이 집에 놀러갔어요. 그 오물거리는 조그만 입과 고사리 같은 발가락이 어찌나 소중한지 언니밖에 없는 그 아이에게 오빠가 되어주고 싶다 생각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미니는 걸음마를 시작했고 매일같이 찾아와 놀아주는 저에게 어눌한 발음으로 오빠 하고 부르며 졸졸 쫓아다녔죠. 그렇게 저는 민영이와 미니와 함께 즐거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중학생이 되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는 남자애들과 노느라 잠시 멀어지긴 했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부터 다시 예전처럼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한참 많은 고등학생 시절, 저는 뽀얀 피부에 생글생글 잘 웃는 민영이에게 어느새 두근거리는 감정을 느꼈죠. 그리고 곧 민영이는 제 여자친구가 됐어요. 민영이와 사귀면서 여전히 미니를 데리고 잘 놀았어요. 이제 막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미니는 양쪽에 우리 손을 하나씩 잡고 동네 슈퍼에 나들이 가는 걸 좋아했죠. 얼마 되지 않는 용돈이었지만 그 돈으로 사탕이나 젤리를 하나씩 사서 미니 손에 들려주면 어찌나 좋아하던지 너무 예뻐서 깨물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 첫사랑이 점점 깊어가던 고3 여름,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실연의 아픔을 맛봤어요. 민영이 집 가세가 갑자기 기우는 바람에 더 이상 연애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며 민영이가 저에게 이별을 고하고 말았죠. 그때 당시 악재가 겹쳐 일어났던 민영이네 집은 사업하던 민영이의 아버지께서 공장 점검 중 갑자기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가 크게 다치시고 하필 그때 사업까지 부도가 나 순식간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어요. 민영이는 고3이라 공부만 하기에도 바쁜 와중에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며 생활비를 보태야 했습니다. 당연히 저 같은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건 알기에 순순히 이별을 받아들였지만 슬픈 마음은 달래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별의 슬픔으로 공부에 집중이 안 되던 어느 날, 야자도 몰래 빼먹고 바람이나 쐴 겸 동네를 달리고 있었어요. 어둑한 길을 천천히 달리고 있는데 저 멀리 놀이터 한켠에서 웅크려 앉아 울고 있는 아이가 보였어요. 전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 보았죠. 그런데 가까이서 보자 저는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울고 있는 아이는 민영이 동생 미니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니 옆에 똑같이 쭈그려 앉아 어깨를 툭툭 쳤어요. 미니야, 왜 이런 데서 울고 있어? 깜깜한데 위험해. 얼른 가자. 오빠가 데려다 줄게. 그러자 미니가 고개를 살며시 들더니 눈물을 쓱 닦고 말했어요. 오빠, 나 배고파. 집에 엄마도 없고 언니도 없어. 저는 배고프다는 미니 말에 가방에 있던 초코바를 하나 꺼내서 줬어요. 일단 이거 먹어. 그리고 오빠랑 슈퍼 가자. 먹을 거 사줄게. 저는 예전처럼 미니의 손을 잡고 슈퍼로 데려갔습니다. 먹을 걸 고르라는 말에 머뭇거리며 슈퍼 안에서 한참을 서성이는 미니 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한참 어른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나이에 저 아이가 먹을 것 없이 어두운 집에 혼자 있을 거 생각하니 너무 안쓰러웠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못 고르고 있는 미니의 손을 붙잡고 미니가 평소에 좋아하던 빵과 과자를 잔뜩 가져다가 계산대에 올렸습니다. 제 한 달치 용돈이 탈탈 털렸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저는 먹을 게 잔뜩 담긴 까만 봉지를 미니에게 주며 씩 웃었죠. 미니는 동그란 눈으로 절 쳐다보다가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오빠, 나 오빠네 집에 가면 안 돼?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서 무서워. 저는 미니 말에 말없이 손을 잡아 끌어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부모님과 학교에 말씀드리고 야자를 빼기로 했어요. 그리고 매일 학교 길에 미니를 집으로 데리고 와 보살폈죠. 저도 공부해야 하기에 미니를 옆에 앉혀두고 공부했어요. 미니는 제 옆에 얌전히 앉아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며 시간을 보냈죠. 저희 어머니도 미니가 안쓰러워서 매일매일 따뜻한 저녁밥을 차려주곤 했어요. 미니 옆에서 민영이네 집이 처한 현실을 지켜보니 제가 느끼는 시련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그렇게 저는 민영이와 헤어진 슬픔은 잊고 남은 기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땐 기쁨보다 걱정이 더 앞섰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곳이 서울 외곽이었는데 제가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던 탓에 서울 경기권은 무리였고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가야 했기 때문이었죠. 제가 지방대학으로 가면 더 이상 미니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 막막했어요. 미니는 아직 10살인데 저 어린애를 어쩌나 싶어서요. 피를 나눈 동생은 아니지만 저한텐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미니를 돌보자고 재수할 순 없는 노릇이었죠. 전 어쩔 수 없이 미니에게 사정을 설명했고 정 무섭고 배고프면 내가 없어도 우리 집에 놀러오라고 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께도 미리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던 그날 짐을 싸고 떠나는 저를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옆을 돌아보니 골목 한귀퉁이에서 미니가 얼굴만 빼꼼 내밀고 슬픈 눈망울로 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 애써 웃으며 미니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미니도 따라 손을 흔들더군요. 그리고 저는 차를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즐거운 대학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 입학했을 때만 해도 미니가 걱정되어 밤마다 잠을 못 이뤘는데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생활에 적응되기 시작하니 머리에서 점점 걱정이 사라졌어요. 자주 내려가 미니랑 놀아줘야겠다는 생각은 어느새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렇게 8개월이 지나고 군대에 들어갈 무렵 부모님으로부터 미니네가 이사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집 저 집 전전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조용히 이사 갔다는 소식을요. 전 연락해보고 싶었지만 그때 당시 민영이와 미니는 휴대폰도 없었고 또 이사간 집의 주소도 연락처도 몰라 연락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제 첫사랑과 제 여동생을 떠나보내고 말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소 제조회사 영업직으로요.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말발도 좀 좋고 외모도 준수한 편이라 영업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일해보니 자신 있었던 제 포부와는 달리 일은 너무나 힘들고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퇴사와 이직을 수백 번 고민했지만 가진 재주와 능력이 없던 저는 여기서 버티는 게 최선이었죠. 저는 이를 악물고 여기서 살아남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이리저리 발로 뛰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몇 년 지나니까 여유가 좀 생겼어요. 나름 노하우도 생기고 성격도 능글맞아져서 예전만큼 힘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저도 30대 초반, 여유가 생긴 저는 주변 사람들의 성화에 소개팅도 몇 번 나갔죠. 대학교 때 여자친구를 2명 정도 사귀어 봤지만 짧게 잠깐씩만 사귄 거라 저도 이젠 나이가 찼으니 진지하게 만날 여자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루는 직장 선배가 여자를 소개시켜준다며 원하는 이상형을 말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야, 김대리, 어떤 여자 원해? 더 말해봐. 내가 한번 찾아볼게. 저는 일하느라 쳐다보고 있던 모니터에서 눈을 안 떼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 저요? 저는 뭐 착한 여자면 다 좋죠. 그러자 선배는 인상을 쓰더니 야유를 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에이, 아니, 외모 말이야, 외모. 못생긴 여자도 상관없어? 저는 그제서야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잠깐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냥 뽀얀 피부에 웃는 게 예쁜 스타일? 그러자 선배는 킥킥하고 웃더니 오케이 접수! 하고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사실 선배가 이상형 물어봤을 때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민영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릴 적부터 한결같이 변함없는 제 취향이었죠. 첫사랑은 잊혀지지 않는다더니 그래서 그런지 민영의 얼굴이 갑자기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저는 순간 옛 추억이 떠올라 사색에 잠겼습니다. 민영이랑 민희는 잘 지내고 있을까? 저는 갑자기 민영이랑 민희 소식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연락처 아는 사람도 없고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몰라서 어떻게 하면 소식을 알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죠.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졸업생 정보를 볼 수 있나 확인도 해보고 혹시 인터넷에 검색되지 않을까 해서 괜히 검색창에 이름을 검색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연예인도 아니고 검색될 리가 없었죠. 학교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하나같이 소식을 모른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인터넷 검색만 하다가 하루를 다 보냈죠.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온 저는 동창 모임 어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학교 정보와 졸업 연도를 등록하면 등록한 동창생들끼리 연락할 수 있는 어플이었죠. 저는 주저없이 어플에 제 정보를 등록했어요. 그리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입된 동창생의 목록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그때 제 눈에 들어오는 강렬한 이름 3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민영이라는 이름이요. 전 급하게 프로필을 눌러봤지만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한참 망설인 끝에 메시지 버튼을 눌러 민영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안녕, 나 현수야. 너 민영이 맞지?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록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민영이를 찾았다고 이제야 기뻐하던 기대감이 차갑게 식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 실망한 나머지 속상한 마음에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내 들이켜고는 잠에 들었죠. 그리고 다음날 저는 평소와 같이 출근해서 업무 보고 있었어요. 점심 먹은 후라 노곤노곤 졸음이 밀려와서 커피나 한잔 타먹으려고 일어서는 순간 휴대폰에서 띠링 하고 알림음이 울렸죠. 저는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려 알림을 확인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잠이 확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민영이에게 온 답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믿어지지 않아서 답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현수야 오랜만이네. 잘 지내? 저는 얼른 정신 차리고 급하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몇 번의 문자가 서로 오갔습니다. 마침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민영이 말에 전 오늘 바로 퇴근 후에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죠. 사실 이번 주 주말에 소개팅이 잡혀 있었지만 그런 건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민영이를 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그리고 저는 10분마다 시계를 보며 퇴근 시간이 오기만을 못 빠지게 기다렸어요. 드디어 퇴근 시간. 저는 평소와는 다르게 6시 정각이 되자마자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급히 빠져나갔습니다.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냐는 직장 동료들의 말에 대답도 못한 채 계단을 뛰어내려갔죠. 그리고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데 지금 이 순간이 현실 같지 않더군요. 13년 동안이나 소식 모르고 살던 민영이를 오늘 보게 되다니 괜스레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약속한 식당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는데 목이 타 들어가 물만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15분쯤 지나자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걸어왔어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긴 생머리를 예쁘게 늘어뜨린 그 여자는 바로 민영이었습니다. 13년이 지났지만 그 뽀얀 피부와 예쁜 미소는 그대로였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섰죠. 어제까지만 해도 민영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인터넷 뒤지며 찾던 제가 막상 민영이를 실제로 보니까 입이 얼어붙은 듯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영이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영이의 손을 맞잡고 악수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긴장을 풀고 미소를 지었어요. 민영이 손에 따뜻한 온기가 제 가슴속에 퍼지자 마치 주변 공기가 13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죠. 그렇게 저와 민영이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간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도 얘기해주고 궁금했던 것들도 물어가면서 시간을 보냈죠. 민영이의 아버지는 그때의 사고로 오른손에 장애를 입어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는 고생만 하시다가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어릴 때 저를 참 많이 챙겨주시던 어머니였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희의 소식을 물었어요. 그러자 민영이는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민희는 나도 소식을 잘 몰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가버려서. 간간히 연락하긴 하는데 뭐하고 지냈는지 어디서 사는지 말을 안 해주더라고. 전 안타까운 마음에 하고 탄식만 내뱉었어요. 그러자 민영이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민희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우리 아빠 사업 부도나고 나서 빚 내라고 우리 가족 전부 다 엄청 고생했거든. 나도 그렇지만 우리 민희도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까지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이런 지긋지긋한 집구석에 있기 싫은 것도 이해해. 저는 순간 시무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집에 혼자 있기 무섭다고 얘기하는 민희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민희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팠죠. 나중에 만나게 되면 꼭 잘해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민영이와 더 있고 싶었지만 내일 출근을 위해 아쉽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저의 머릿속에는 온통 민영이로 가득 찼어요. 이성적인 감정을 이유로 만나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막상 첫사랑을 오랜만에 만나니 예전에 그 풋풋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더군요. 소개팅이고 뭐고 전텐 오직 민영이밖에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배에게 사과하고 소개팅을 취소한 후 민영이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영이도 싫진 않은지 제 마음을 받아주어 일주일 만에 우리는 다시 연인 사이가 되었죠. 민영이와 다시 연인이 된 후 모든 것이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저도 민영이도 서로가 서로의 동반자가 되기를 강렬히 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약속했어요. 만남의 기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어 만난 건 겨우 한 달 남짓이지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함께한 사이였으니까요. 양가 부모님들도 저희의 교제 사실을 알고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민영이와의 행복한 결혼식 당일, 저는 드디어 민희를 만나게 되었죠. 그 전까지는 얼굴 한번 안 비추던 민희가 결혼식장에 나타난 거죠. 결혼식 시작하기 전 식장 앞에 서서 열심히 손님들께 인사드리고 있는데 멀리서 어떤 예쁜 여자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어색한 웃음을 짓고 말하더군요. 오빠, 오랜만이에요. 나 민희예요. 우리 언니랑 결혼 축하해요. 이젠 형부라고 불러야겠네요. 저는 민희라는 걸 알자마자 놀라 펄쩍 뛰었습니다. 누가 쳐다보든 말든 민희를 와라 껴안고 기뻐했어요. 민희는 절 살짝 밀어내더니 눈치를 살피더군요. 결혼식 손님들이 오해하니까 이쯤 하라면서요. 민희는 정말 예쁜 아가씨가 되어 있었어요. 그 조그맣고 귀여운 아이가 이렇게 커서 나타나다니 너무 감격스러웠죠. 저는 민희랑 얘기를 더 나누고 싶었지만 손님들이 밀려오는 바람에 민희가 사람들에 치여 저리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민희가 와준 덕분에 결혼식이 2배로 더 행복했어요.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민영이와 민희와 다 같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으로 가슴이 부풀었어요. 하지만 부푼 제 마음과는 달리 민희는 그날 결혼식 이후로 다시 자취를 감추고 말았죠.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현장에서 손님들께 인사하러 다니는데 아무리 찾아도 민희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민영이한테도 물어보고 장인어른께도 여쭤봤지만 아무도 행방을 몰랐어요. 그렇게 민희는 다시 제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민희가 다시 사라진 이후 제 마음 한켠에는 뭔지 모를 불편함이 항상 남아있었죠.
민영이와 신혼여행을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결혼식장에서 본 미니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걱정이 됐죠. 그러던 중 신혼여행을 떠난 지 3일차가 되던 날, 날씨가 좋지 않아 밖에 나가지 못하고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창가에 앉아 멍하니 생각에 잠겨있던 저에게 민영이가 말을 걸었습니다. 자기, 미니 생각해?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미니 이제 어린애 아니니까 어디서든 잘 살고 있을 거야. 저는 민영이의 말에 애써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언니 닮았으면 똑부러지게 잘하겠지. 신혼여행까지 와서 침울한 모습이나 보이고 나도 참 못났네. 배고픈데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전 이렇게 말하고는 민영이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호텔 레스토랑에 밥 먹으러 가면서 미니에 대한 걱정을 마음 한구석에 고이 접어두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웃음을 되찾고 민영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혼한 지 어느덧 6개월, 신혼생활이라는 게 참으로 달콤하더군요. 일에 미쳐서 매일같이 야근만 하던 제가 결혼 후에는 10분이라도 집에 일찍 가기 위해 숨 돌릴 시간 없이 일을 쳐냈습니다. 전에는 퇴근하고 집 들어가면 어둡고 컴컴한 방에 혼자 있는 게 너무 적막해서 싫었는데 지금은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신혼집에서 저보다 늦게 퇴근하는 아내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퇴근길마다 오늘은 아내에게 무슨 요리 해줄까 고민하면서 마트에 들르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죠. 제가 해준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는 아내를 보면 너무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먹는 걸 보기만 해도 배부르더라고요. 결혼 후 매일같이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저를 보며 직장 동료들이 많이 부러워했어요. 김대리, 신혼인 거 너무 티내는 거 아니야? 하면서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올라가는 입꼬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멋쩍은 웃음만 지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런 즐거운 일상도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 메인 거래처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나갔다가 술자리를 갖게 됐어요. 고깃집에서 거하게 술을 걸친 후 잔뜩 취해 흥이 오른 거래처 과장님이 2차로 노래방을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거래처 과장님을 모시고 간 노래방은 도우미가 나오는 노래방이었습니다. 사실 전 유흥 쪽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아무래도 영업직이라 업무상 가야 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도 결혼 후에는 아내에게 미안해서라도 최대한 이런 자리 피해왔는데 이번엔 너무나 중요한 거래처라 차마 거절할 수 없었죠. 같이 간 저희 팀 팀장님도 저에게 이번만 참으라고 눈치를 주시더군요. 그렇게 가게 된 노래방에서 애써 즐거운 척하며 거래처 과장님의 비위를 맞춰주고 있는데 노래방 도우미들이 하나둘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들이 하나씩 옆에 와서 앉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무심코 맞은편을 바라본 저는 엄청난 충격에 그만 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울리자 맞은편에서 거래처 과장님 팔에 안겨있던 아가씨가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았어요. 그 아가씨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과장님한테서 몸을 떨어뜨리더군요. 충격적이게도 과장님 품에 안겨 술을 따르던 그 아가씨는 바로 제 처제 민이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전 그 순간 회사고 뭐고 눈에 보이지 않았죠. 그대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처제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저의 돌발 행동에 안에 있던 저희 팀장님은 뭐하는 짓이냐며 호통을 치고 거래처 과장님은 저 새끼 뭐냐며 쌍욕을 뱉었어요. 저는 아랑곳 않고 처제를 노래방 문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처제의 가녀린 몸은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저에게 끌려와 처량한 모습으로 제 앞에 섰죠. 저는 처제의 양쪽 어깨를 붙잡고 흔들면서 소리쳤어요. 미니 너,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야? 네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제발 말 좀 해봐. 제 말에도 처제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처제의 모습을 보고 우레통이 터져 처제 손목을 잡아 끌고 차로 데려갔어요. 처제는 순순히 제 차에 타더군요. 저는 처제를 조수석에 앉혀놓고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처제, 괜찮으니까 울지 말고 말해봐. 집 나가서
여태까지 이러고 지낸 거야? 처제는 제 물음에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절 찾는 팀장님의 전화까지 계속 울리니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회사는 둘째치고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저는 처제에게 무슨 말 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머리만 싸매고 있었습니다. 제가 괴로워하자 어느새 처제가 울음을 멈추고 이야기를 하나둘 꺼내더라고요. 형부, 나는요, 돈 없는 우리 집이 지긋지긋하게 싫었어요. 나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대학교도 가고 싶었다고요. 처제가 차분한 목소리로 꺼낸 이야기를 들은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처제가 집안의 생활비를 버느라 중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도 쉬는 날 없이 알바를 병행했다는 말은 아내에게 들어 알고 있었지만 처제에게 직접 얘기 들으니 더 가슴 아팠어요. 처제는 남들 야자할 시간에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반에서 1, 2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지만 집에서 대학교 등록금을 내줄 형편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대학교 진학을 포기했다 하더군요. 학자금 대출을 받을까도 생각해봤지만 그것도 어쨌든 나중에 갚아야 하는 빚이니 더 이상 집에 빚을 늘릴 수 없었다고 해요. 대학교 진학을 포기한 후 집에 들어갈 때마다 느껴지는 가난한 현실이 너무 서러워 집에 있는 게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무작정 짐을 싸들고 집을 나왔다고 했어요. 아르바이트로는 큰 돈을 벌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처제는 나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유흥업소에 취직했다고 해요. 술집이며 노래방이며 여기저기 전전하며 돈 벌었다고 합니다. 나쁜 일이라는 건 알지만 가난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이렇게라도 하고 싶었다고요. 매일 밤마다 남자들에게 술을 따르며 더러운 손길을 참고 비위를 맞춰가며 밤새 일하고 나면 해가 뜰 때가 다 돼서야 퇴근했다고 해요. 아침 해가 뜨고 먹을 걸 사들고 퇴근하는 그 길에 학교 가기 위해 스쿨버스를 기다리는 대학생들의 파릇파릇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참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술집에서 번 돈으로 이제라도 대학을 갈까도 생각해봤지만 술집 여자인 본인이 순수한 대학생들과 섞여 학교 다니는 건 너무 염치 없다고 생각했대요. 얘기하던 처제는 다시 어깨를 들썩거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제의 어깨를 토닥이면서도 이 착하고 귀엽던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을까 하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린 시절 집에 가기 싫다고 칭얼거리던 처제의 모습이 겹쳐 보이자 저는 더 이상 고민할 생각도 고민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처제의 손을 붙잡고 말했어요. 미니야, 너 아직 20대야. 아직 안 늦었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보자. 처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절 바라봤어요. 저를 바라보는 처제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절 쳐다보는 처제에게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지금 일하고 있는 거 당장 그만둬. 내가 인터넷 강의랑 독서실도 끊어줄 테니까 내일부턴 다시 공부해보자. 응? 과거는 잊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처제는 제가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저도 평범하게 살아도 될까요? 라고 하며 제 품에 안겨 울었어요. 저는 울고 있는 처제의 등을 하염없이 토닥거려줬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 어느새 진정된 처제의 얼굴에는 편한 미소가 서려있더군요. 저는 처제를 태운 채 그대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온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얘기 들은 아내도 처제를 끌어안고 한바탕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처제는 노래방에서 보았던 딱 붙는 야한 옷이 아닌 편안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공부는 몇 년 만에 하는 거라 어색하다면서도 입가의 미소는 떠나질 않더군요. 저는 처제에게 밥 사 먹으라고 용돈을 쥐어준 후 회사에 늦은 출근을 했어요. 출근해서는 어제 일 때문에 팀장님께 엄청나게 깨졌지만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다행히 징계는 면할 수 있었죠. 회사에서 잘릴 각오까지 했지만 다행히 좋게 넘어가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처제는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계속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도 오래되었고 공부에 손 놓은 지도 한참 된 터라 1, 2년 갖고는 안 되겠다고 했어요. 저는 처제에게 몇 년이 걸려도 좋으니 네가 원하는 대학에 붙을 때까지 딴 건 신경 쓰지 말고 공부에만 매진하라고 다독였죠. 처제는 몇 번이나 고맙다며 저에게 인사했어요. 고마워하는 처제를 보며 뿌듯하기도 했지만 가슴 한켠이 찡하고 아팠죠.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옆에 있던 아내가 제 어깨를 어루만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제가 집에 들어오자 저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처제에게 남부럽지 않은 남편 역할, 오빠 역할을 해주고 싶어서요. 제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처제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밤 늦게까지 야근하고 자정이 다 되어 집에 돌아가면 처제는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거의 누가 더 늦게까지 있다 오나 경쟁하듯이요. 늦깎이 수험생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어요. 공부도 적성이 안 맞으면 못할 텐데 처제는 원래 공부를 잘해서 그런지 엉덩이를 무겁게 붙이고 앉아 진득하게 공부를 잘하더군요. 언제가 될지 몰라도 반드시 원하는 대학에 붙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제가 공부를 시작한 후 아내도 예전보다 훨씬 더 바빠졌어요. 늦게 오는 저와 처제 대신에 퇴근해서 집안일 하느라 바쁘고 저랑 처제 몸 망가질까봐 건강식은 또 어찌나 챙기는지 이러다 아내가 먼저 지쳐 쓰러질까봐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오랜만에 동생이랑 같이 사는 게 즐거운지 항상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셋 다 바빠서 가족끼리 여유있게 외식 한번 할 시간 없었지만 예전에 아내와 둘이 살 때보다 훨씬 행복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새 처제가 공부 시작한 지도 몇 년이 지났어요. 처제는 3년차 때부터 수능을 보기 시작했지만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 수능 봤을 때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 시무룩해하던 처제의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처제는 저에게 계속 신세지기가 미안해서 그냥 점수 맞춰서 지방대에 진학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처제에게 걱정 말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제, 나랑 언니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처제가 원하는 대학 붙을 때까지 몇 년이고 더 공부해도 좋아. 그리고 공부하기 힘들면 잠깐 쉬어도 돼. 우리 같이 여행 한번 못 갔잖아.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수줍게 웃는 처제의 어깨를 토닥여준 후 아내와 함께 여행 계획을 짰습니다. 처제가 우리 집 오고 나서 공부만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기분 전환이나 시켜주자고요. 아내도 두 팔 벌려 환영하더군요. 그리고 몇 주 후 저희 부부는 처제와 함께 가까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태어나서 비행기를 처음 타본다는 처제는 아이처럼 들떠서 즐거워하더군요. 우리는 셋이서 돌아다니며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겨울바다 앞에서 커피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행 마지막 날 저녁을 먹고 숙소에 들어와 쉬고 있는데 처제가 차를 한 잔 타오더니 제 앞에 앉더라고요. 형부, 나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대학교에 합격할 거예요. 형부한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꼭 그럴 거니까 지켜봐 주세요. 저는 대답 대신 처제를 바라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도 처제의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웃더군요. 그렇게 즐거운 여행 마지막 날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처제는 여행 이후 더 독하게 공부를 시작했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독서실로 출근해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곤 했어요. 주말이고 공휴일이고 없이 공부에만 매진하더군요. 20대 중반 한창 놀고 싶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불평 하나 없이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처제가 공부 시작한 지도 5년이 되는 해였어요. 11월이 되어 처제는 세 번째 수능을 앞두고 있었고 저와 아내는 고3 딸을 둔 부모의 마음으로 수능 일주일 전부터 마음이 싱숭생숭하더군요. 수능날 아침 일찍 처제를 수능 시험장에 데려다 준 후 출근을 했는데 마음이 초조해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더군요. 전 퇴근 시간이 되자 부랴부랴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처제부터 찾았는데 수능을 보고 돌아온 처제의 표정이 아리송하더라고요. 잘 봤는지 물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만 대답하길래 이번에도 시험을 망쳤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저는 처제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죠. 아내도 처제에게 고생했다며 든든한 밥을 차려주고 별다른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처제는 성적표가 아직 나오지 않아 불안한지 수능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독서실을 들락날락거렸어요. 저는 좀 쉬면서 하라고 처제를 다독였죠. 그리고 한 달 뒤 수능 성적표가 나왔지만 처제는 입을 꾹 닫고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선 공부를 계속하길래 말없이 응원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평소 같은 일상이 지속되고 있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웬일로 처제가 집에 일찍 들어와 있더군요. 오늘은 공부하기 싫다면서요. 저는 허허 웃고선 씻으러 가려고 하는데 처제가 갑자기 일어나 제 손목을 잡아 끌더니 식탁에 앉아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식탁 앞에 앉아 처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처제가 설거지하고 있던 아내도 끌고 와 제 옆에 앉히더군요. 처제는 우리 둘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형부, 오늘은 내가 한턱 쏠게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해봐요. 그러자 아내가 호호하고 웃더니 이러더라고요. 어머, 갑자기 왜 이래? 아니, 공부만 하는 애가 돈이 어디 있다 그래. 됐으니까 네 용돈으론 커피나 사 먹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니가 시켜줄게. 아내가 이렇게 말하자 처제가 입을 삐쭉 내밀었어요. 그러더니 방에 가서 종이 한 장을 가져와서 내밀더라고요. 언니, 형부, 오늘은 내가 꼭 쏠 거예요. 오늘은 내가 꼭 대접하고 싶으니까 나 어린애 취급하지 마요. 저는 그런 처제가 귀여워서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옆에서 따라 웃고는 처제가 가져온 종이를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그 종이를 본 아내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종이를 보고선 얼굴이 잠깐 굳더니 눈썹을 찡그리고 입가를 실룩실룩거렸어요. 저는 뭔데? 하고선 종이를 확 낚아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 써있는 합격 확인서라는 글자를 보고 한 번 놀라고 그 아래 써있는 학교 명을 보고는 두 번 놀라 굳어버렸어요. 처제가 합격한 학교가 연세대학교였기 때문입니다. 처제는 저에게 꼭 가고 싶다고 여러 번 말했던 그 학교, 바로 연세대학교에 합격한 것이었죠. 저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믿을 수 없어 연신 종이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처제가 갑자기 깔깔대며 웃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나 연세대학교 합격한 거 맞아요. 정말 제가 합격했다고요. 이게 다 언니랑 형부 덕분이에요. 저랑 아내는 처제의 말에 너무 기뻐 서로 끌어안고 환호를 질렀어요. 입으로는 환호를 지르면서도 눈에는 눈물이 흐르더군요. 처제는 처음엔 기분이 좋아 깔깔대고 웃다가 어느 순간부터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셋이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서로 토닥이며 울고 웃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처제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저와 아내의 앞에서 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형부, 정말 너무 고마워요. 특히 형부는 정말 내 인생 구원자예요. 어릴 때도 그리고 지금도 나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내가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취직도 해서 꼭 형부한테 보답하고 살 거예요. 저는 처제의 말에 기껏 그쳤던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아이고, 기쁜 날인데 주책맞게 자꾸 눈물이 나오네. 아니야, 다 처제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지 뭐. 이제 남들처럼 대학도 다니고 취직도 하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처제는 제 말에 감격했는지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어요. 그리고 그날 우리는 처제가 시켜주는 밥을 맛있게 먹고 아침 해가 밝을 때까지 그동안 고생했던 이야기, 못했던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처제는 연세대에 입학하고 지금 열심히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늦깎이 대학생이지만 어린 동기들과도 잘 어울려 다니며 즐거운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5년 전 노래방에서 마주쳤을 때의 그 어두운 분위기는 어느새 씻은 듯 없어지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밝은 평범한 대학생이 되었답니다. 요즘 처제의 얼굴을 보면 살면서 봐왔던 처제 얼굴 중에 가장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처제는 이제 대학도 들어갔으니 더 이상 신세지고 싶지 않다고 남는 시간에 알바까지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학기에는 꼭 장학금을 타겠다면서 수능 공부할 때처럼 공부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정말 독한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처제가 대학 입학하고부터는 저도 아내도 조금은 여유를 갖기로 했어요. 예전처럼 회사 일과 집안일에 치여 살지 않고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을 더 갖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요즘 처제가 빨리 조카 보고 싶다고 난리인 통에 좀 난감했는데 생각해보니 이젠 아이를 가져도 되겠더군요. 아이를 낳아 처제 시집가기 전까지 넷이서 오순도순 살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행복해서 입꼬리가 실룩거리네요. 아무튼 우리 불쌍한 처제, 이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남들은 술집 여자 출신이라고 욕할지도 모르겠지만 저한텐 정말 소중한 처제고 동생이니까요. 무엇보다도 저는 처제를 대학에 보낸 게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남은 인생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오빠처럼 아빠처럼 생각하고 의지해준다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처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쁜 처제, 앞으로도 행복한 날만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제 얘기 들어주신 여러분의 앞날에도 항상 화창한 날만 있도록 기원합니다.